은평 뉴타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은평구인데요. 자, 은평구는 이제 저희 2019년, 20년 이렇게 금평구로 불릴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금평구라는 또 별명이 있었죠. 네, 네. 아이고 포인터가 네. 이렇게 해서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뒤쪽으로 덕양구가 굉장히 규모가 커졌죠. 네, 네 맞습니다. 은평구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은평 뉴타운이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서부권이잖아요. 서부권이 이제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은평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녹지가 되게 많고 그래서 북한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과 그리고 훌륭한 주거지 뭔가 뭐 굉장히 고층 빌딩 숲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좀 넉넉하다 여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은평 뉴타운입니다. 전형적인 베드타운 네. 네, 모습들이었었죠. 네, 네. 일자리가 참 그렇죠.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 수색증산 뉴타운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표기된 곳들은 이제 우리 뉴타운 이게 지역 그 균형 발전을 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최우선으로 했는데 은평, 서대문, 마포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재정비 촉진 구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은평구가 여기 다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을 알면은 뭔가 그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진관동이 이제 은평 뉴타운인데 진관동이 은평구 쪽에서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는 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비율로는 이렇게 위쪽에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율이 좀 넓이가 크다는 것은 사람이 별로 안 산다는 얘기죠. 밀집도가 떨어진다. 네. 그 여기 다 산이에요, 그렇죠? 네. 북한산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가장 은평구 내에서 이제 북적북적한 곳들인 불광동, 네, 뭐 학군 수요가 있는 가련동, 대조동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수색 증산까지 내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관 뉴타운, 진관동, 은평 뉴타운, 굿바발역을 끼고 있어요. 3호선. 그렇죠. 3호선이 굉장히 좋은 노선인데 은평 뉴타운에서 강남까지 들어가기 시간이 꽤 걸리죠. 이렇게 쭉 삥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좀 뭐 좋은 입지를 다 돌아가서 은평구 지나서 서대문구 지나서 종로 지났다가 중구 지났다가 아무튼 강북에 있는 웬만한 구 다 지나서 강남 가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죠. 네. 네. 자, 그래서 굿바발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구역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오면서 오늘 시세를 좀 확인했는데 시세가 서울 시세 맞아? 할 정도로 다 10억 언더 구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오히려 수도권의 어떤 좋은 급지들보다 더 평당가가 낮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은평 뉴타운이 더 비쌌었어요. 저 덕양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들보다 뭐 삼송이나 뭐 그쪽보다. 근데 지금은 덕양구가 더 비싸. 지축이 있어서 그리고 지척에 있는 이 지축이 뭐, 신축 아파트들이 그쵸. 더 비싸죠. 당연히 또 저쪽에 어딥니까? 또 일산의 킨텍스 지구가 또 월등히 치고 나갔고, 뭐 향동 지구라든지 덕은 지구 아마 더 덕은 지구 이제 올해부터 입주 한강변이고 막 그래서 한강변이어서 그렇죠. 은평구 내에서 좀 또 가장 안쪽에 있기도 하고 가장 또 아파트로 치면은 벌써 12, 13년 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세요. 왜냐하면 저런 형식으로 된 저런 입지는 서울에는 은평 뉴타운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런 맞아요. 여기 뭐 폭포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지명 자체가 박석곡의 마고정, 우물골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말 키우고 말 모이주던 자연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곳이고, 근데 이게 약간 변화의 중심이 또 이 은평구에 있죠. 연신내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뭔가 GTX라든지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빨간색 위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녹번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은평에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색증산과 녹번이잖아요. 현재 두 포인트가 있는데 녹번, 그러니까 10억 이상 구간을 형성했던 이런 녹번 쪽에 5개의 신축 아파트가 아무래도 신축기 조정폭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 단지를 특히나 뭐 녹변, 응암 1, 응암 2구역이라고 했던 이편한세상 캐슬, 그 다음에 힐스 녹번역 이런 쪽들이 이제 2년차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단지들이 또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입주 2년 후에 뭐 매도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전년도 보면 응암 2구역 같은 경우에 이편한세 캐슬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차가 되는 때 이후에 이제 좀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죽다 보니까 급한 매물들이 급매에 거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세를 이렇게 훅 잡아 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녹번역 인근 신축단지, 당연히 수색진산 인근의 신축단지들, 인근 동네 뭐 가지월도 마찬가지고요. 신축단지가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재개발 정비사업들의 프리미엄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정비사업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신축단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룸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은 더 저렴해야 돼요. 예. 인근 신축 대비해서 정비사업의 총 매매가가 이렇게 1억에서 1억 5천 적어도 10억대 구간이라면 이 정도는 낮아야지 이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신축 단지들 자체가 이제 시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인근에서 이주 철거까지 진행한 단지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입지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황과 대외적인 변수,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된 지역들은 오히려 좀 눈여겨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조정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일단은 구파발 쪽으로 이제 상업지역이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한 3년 전 이렇게 롯데몰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그래도 자체 상업 상권이 좀 형성이 됐죠. 네. 크진 않지만 네. 구파발에서 이렇게 3호선가 내려오면은 뭐 향후의 GTX A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분당선도 이제 독바위 쪽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신분당선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혹은 뭐 GTX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구산역보다 독바위역과 불광역이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산역에서 연신내역을 가려고 하면 이렇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돕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은평 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좀 이렇게 성장 동력이나 미래 가치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성장 가치, 미래 동력 아니면 자체의 어떤 상품 가치의 변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은평 뉴타운이 이제 12, 13년 차 되는 은평 뉴타운이 막 이렇게 폭발력이 있는 단지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근데 서울 내에서 요 정도 주거 환경과 교통망 이런 것들로 요 정도 평당가의 주거지를 구하신다 하시면 저는 뭐 은평 뉴타운 좋습니다. 네. 네, 은평 뉴타운뿐만이 아니라 은평구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었고요. 은평 뉴타운은 일단 상업이라 그 상품적으로도 좀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왕십리나 기름 뉴타운은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네. 은평 뉴타운은 은평 뉴타운에만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층에다가 네. 복층 구조도 많고 네. 대부분 복층, 그러니까 저층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펜트하우스야. 네. 그리고 테라스도 많고요. 네, 되게 네. 특이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되게 좋은 입지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는 진짜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전원주택 가서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은평 뉴타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은평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테라스 아파트들 있거든요. 안 비싸.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주거와 자산의 가치의 비중 중에서 좀 주거의 비중을 좀 조금은 좀 높게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은평 뉴타운 굉장히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 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계속 호재가 연 이어서 오고 있는 지역이라서 지금 뭐 연신 내용 일단 GTX 이거는 2024년 확정이잖아요, 거의. 네. 좀 막 밀어붙이고 있던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임기 내 끝낸다고.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GTX A 노선이 그래서 2024년에 삼성역 제외하고는 삼성역 제외하고 그렇죠. 네, 연신 내용 개통되지 않을까? 2050 밀려도 2025년.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가시권에 들어왔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뭐 구파발역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제일 뭐 당연히 대장 단지들이 이제 구파발역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고점이 11, 12억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억 언더에서 거래가 저게 이제 힐스테이트하고 레미안이랑 경쟁 구도였잖아요. 구파발역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옛날에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인근 인프라들도 좋아지고 있어요. 성모병원 들어왔고요. 뭐 그다음에 가련 뭐 주변 지역
것들이 점점 이제 새 아파트로 좀 변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다 보면 어떤 인프라들이 같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또 요 상업지도 좀 행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롯데몰 이런 거 들어오면서 조금 북적북적해졌어요. 네. 그래서 조용한 이제 은평구의 이런 단지들 우물골 이런 거 이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구파발역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푸르지오가 많이 있어요. 푸르지오 많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당연히 평당가는 좀 낮아지고 안쪽으로 네. 들어갈수록 이제 굉장히 쾌적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지축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양시 덕양구인데 지축은 이제 새 아파트들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은평 뉴타운보다는 평당가가 높습니다. 네. 그렇죠? 연식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구역은 서울이지만 고양의 지축보다는 평당가가 조금 낮은 그러나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인 은평 뉴타운. 이렇게 섹터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대방인가요? 여기까지도 이제 일반 분양은 아니었고요. 민간 임대로 해서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근 쪽에서는 이제 은평 뉴타운의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복작복작하게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